예, 예전에 이곳에 왔었는데 제가 채널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왔던, 예, 찍어서 올리는 건 처음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풍납토성 가서 찍을 것인가 고민을, 예, 고민을 하다가, 예, 이곳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부연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 그 인트로, 예,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깁니다. 예, 일단 그것을 읊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그 고구려에는 건국 초기에 주몽, 유리왕, 대무신왕 이 때에 이제 영역 내 각종 수장층을 통합하여 왕권 중심의 지배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씨를 사유했는데, 이들은 주몽에게 통합된 초기 철기시대 음락 집단의 수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종교적인 색채를 담아서 무당으로 본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있어서 우시성을 내렸다는 기록을 샤먼 의상과 연계시켜서 우시를 무격으로 추정한 견해가 주목됩니다. 민족지 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진 대로 시베리아나 몽골 지역 샤먼의 무복죽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새를 상징하는, 예, 요소가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핀란드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타타리안 샤먼의 무복은 어깨 부분을 새 깃으로 장식해서 새의 날개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몽골 샤먼의 무복에도 어깨가 날개가 있으며 야생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시베리아 은가나산 샤먼의 무복은 이제 새를 상징하기 위해서 소매와 겨드랑이 아랫단에 술 모양 장식을 달았습니다. 이 우시성을 받은 이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란 거예요. 다르다. 이인은 음락 집단 수장인 동시에 제2 거행시 새날개 장식이 달린 무복인 우위를 입던 종교 직명자로, 예,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위가 깃털이나 날개 장식을 한 무복을 상징하는 거라면 마의, 납의, 수조의 또한 제의와 관련된 복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쿠베오 인디언 샤먼이 장례의식에 입는 무복은 나무 껍질로 만든 것이어서 흥미롭습니다. 예. 무복의 재료나 구성, 형태는 지역별, 종족별 생태계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무복은 샤먼을 수호하는 정령을 상징한 것이고, 무복이나 무복에 달린 장식물에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가 통한다. 예. 샤머니즘적 사유, 뭐라고 해야 되지? 딱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하느님. 예.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라고 보기는, 예, 이런 애매한 그런 식.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종 연구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딱딱 이게 솔트 구분이 되는데, 이 종교 부분은 아직 연구가, 예. 아무튼 일단 샤머니즘이라고 합시다. 예. 샤머니즘적 사유에서 손은 수호 정령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원전 문제고, 예,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겠고, 예, 정확하게 어떤 유대교적, 예, 연구, 예. 예, 근데 시베리아 지역의 에벤키족과 은가나산족 샤먼의 무복에 손이 그려져 있거나 금속재 손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어깨를 지켜주는 또는 샤먼의 뼈를
보호하는 정령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서울만 보면 안 되고, 예, 전체적으로 위해서 그 경북의 영천 언동 유적이라고 있는데, 그 언동 유적에서는 그 재정 분리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죠. 예, 검이나 창과 같은 무기는 한 점도 없다. 반면에 청동고울 부장량이 탁월하게 많다. 이렇게 많은 양을 그 언동 유적의 한 곳에 집중시켰다는 것은 그 유적이, 그러니까 집중 부장하였다는 것은 무덤 주인이 그 종교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여진다. 언동 유적은 무적 성격이 강한, 예, 적이 없다 무적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무당할 때 무적인 그 성격이 강한 종교 직능자의 무덤이거나, 만약에 무덤이 아니라면 종교 직능자가 사용하던 무복을 비롯한 도구, 일습을 매장한 유구로 추정이 됩니다. 예, 시베리아 투바족 샤먼의 장례의식에 대한 조사 자료 중에 무복 등을 그 별도로 매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경우에도 이 서울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경북지방과 같이, 그래서 BC 1세기에 이르면은, 예, BC 1세기에 이르면은 선진 철제무기 제작 보급 중심지가 이제 충청 전라 지역에서, 예, 경상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러한 현상이, 예, 그 자료 의미 발견 때문인지, 수장 권력에 대한 관념상의 변화 때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예, 충청 전라 지역에서는 청동 무기에서 철제 무기로의 전환 과정 내지는 과도기적 시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출토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청동기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충청 전라 지역에서 청동기 유물 감소 현상은 수요 감소나 기술상 문제라기보다 청동기 공급, 핵심 집단의 이주와 원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에서 원인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당시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보자면은 그 4기 조선열전에 위만조선 우고왕이 그 진번 옆 진국과 중국 한나라 그 천자에 글을 올리고 아련하려는 것을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공략할 의도를 이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전통적으로 요동반도에서 이쪽 보여주면 안 되고, 예, 전통적으로 요동반도에서 한반도 서해안에 이르는 해로에 익숙한 세력입니다.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략으로 활동 범위가 서남부로 확대되고 준왕의 남주 이후 서해안 해로는 더 활성화되어 일본 열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우거왕이 끄는 것이죠. 물자 흐름이 다시 열린 것은 위만조선 멸망과 한군현 설치 이후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청동기 유물 유적이 이제는 그 집중 분포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낙랑군 설치 이후에 경상도에서 이제 제작된 것이다. 예, 그래서 두 라인이 있다. 한 라인은 그 충청 전라 지역에서, 동남부, 예, 경남 쪽으로 이동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경북 강원도 라인입니다. 일본의 사가현 가라스시 구리오마타 유적이나 후쿠오카현 야메시 노다 유적, 출토 연제모의 연동이 채비는 그 경북 강원도 라인, 그러니까 신라 라인, 예, 경북 강원도 라인 이꼴 신라 라인, 이 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야요이 중기 중엽과 병행하는 시기 이전에 금속문화 중심지가 이동한 것으로 이와나가 쇼조는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삼국사 중에 그 백제가 가장 그 취약한데요. 예, 고구려와 다르게 그 초기 백제부의 자료를
이 자료가 이거 후대 사실의 소급이나 부회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문헌 기록의 신빙성에 문제가 많다. 제가 예전에도 그 뭐 한반도에 백제가 없었다고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책을 쓴 것도 가장 그 기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고구려나 신라와 다르게 동서남북 방위명, 부 이전의 고유어 부명, 즉 서국이나 음락 단계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문헌 기록의 이 한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고학으로 메꿔야겠죠. 고고학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 고구려나 신라와 다르게 백제는 문헌 기록에 율령 반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근초고 왕대의 백제의 영역을 보자면 2000년대 이후는 문헌보다도 고고학 연구가 더 많습니다. 백제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사만에 뿌리를 두고 있죠. 3세기 말까지도 각각 마한과 진안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서진, 중국의 서진이라는 나라의 견사하였습니다. 근초고왕의 무덤으로는 이제 이곳 서울 석촌동, 이곳 서울 석촌동이 이제 3호분, 아까 전에 그 입구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였던 그 3호분을 들고 이제 뇌물마리간 무덤으로는 이제 경주 황남대 쪽 남분으로 추정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그 거대 분묘, 거대 분묘로 백제 신라의 비약적인 성장을 알 수가 있다. 적석청과 적석목각분이라는 이 차별적 묘제를 채용하고 왕성 근처에 자신들만의 묘역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그 역사 관점이 그 경도였다면은, 이제는 그 경도 말고 위도로,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횡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마한과 진안이죠. 변하는 영산강, 영산강 유역의 소국들 있죠. 영산강 라인급이다. 영산강 라인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이 길었어. 서론이 길었고, 이제 본론, 영상을 여기까지를 상편으로 하겠습니다. 상편으로 하고 본론으로 이제 다시 하편으로. 그래서 오늘 영상은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 진한 땅에 단창, 그럼 저 창, 어쨌든 단창이 이게 12국이죠. 진한 12국. 단창이 마한의 54국인가? 마한의 그 패미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디나, 야곱의 딸 디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보겠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 태고내냐 태근내냐, 그래서 고이왕하고 근초고왕 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 대한은 삼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삼한. 그러니까 삼한이 마한진한 변한이라고 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 한반도 중남부 전체를 한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한이라고 처음이라고 불린 곳은 충청 전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남부 전체로 확대된 것은 BC 1세기 이후 경상도 지역에서 진한 변한 서국들이 등장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한이 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경상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충청 전라 지역이 있던 원래의 한은 이제 마한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이었다가 이제 진한이 생기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마한이 되었다. 예. 그래서 한이라는 명칭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서남부 지방에서 출토되는 세형동금 관련 청동기 유물의 분포상으로 미뤄봤을 때 기원전 2세기경의 한은 일부 지역 특정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한반도 서남부 지방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비교적 광범하게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충청 전라 지역에는 음락 집단이라 불리는 초기 철기 시대의 정치체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락 집단을 다스리던 수장의 기본 성격은 주술적 성격을 가진 원시 종교의 종교 직능자였다. 이 부분 종교 관련해서는 제가 가급적 노코멘트,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 돼요. 물론 기독교 문제, 기독교 굳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방 종교? 아무튼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인종 문제를 위주로 저도 가겠는데, 그 마한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 충청 전라 지역에 있었던 중요 정치체로 진국이 있습니다. 진국. 진국은 기원전 2세기 후반 그 중국 당나라와 통교를 직접 통교를 희망할 정도로 서남부 지방에 있던 가장 유력한 정치체였습니다. 혹자는 문헌 기록에 근거해서 한강이나 경기도 일대 비정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고고학 자료상으로는 기원전 2세기에 유적이 밀도 높게 분포하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진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고고학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충청 전라 지역 서남부, 그러니까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진한이 등장하는 시기에는 진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진국은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마한이, 이 마한의 서국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진국의 권역은 아산만 일대를 포함한 금강 만경강 유역권에서 찾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지도는 그냥 남한 전체로 그려놨는데요. 마한 중에도 한강 유역과 경기 북부 지역 서국들은 충남 전북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두 시기가 늦고 분포 밀도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평균적으로 마한 지역 서국들은 진변한에 비해서 성립 시기가 앞서고 규모도 큽니다. 물론 후한서에는 사만 모두가 진국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돼서 혼란이 있다. 그것만 봤을 때는 혼란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래의 좁은 의미의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좁히면은 마한입니다. 충남과 전북이에요. 그래서 마한 백제국이 삼국시대의 백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한 지역 소국 연맹체 형성과 변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한은 소국의 숫자도 많고 분포 영역도 넓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크게 한강 유역권, 경기 북부를 포함한 한강 유역권, 한강 유역권의 백제국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강 유역권, 아산만 지역을 포함하는 금강 유역권의 목지국, 끝으로 영산강 유역의 신미국으로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서국 형성이, 작은 나라의 형성이 가장 이른 지역은 금강 유역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범위나 성격은 불확실합니다. 3세기 마한 지역의 대표적 서국 연맹체 맹주인 진왕의 위상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시각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유는 사료 자체가 지닌 내용적인 모순, 그리고 혼란 때문이다. 이런 모순은 사서 찬술가 정에서 이제 일어난 착오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한왕이라고 해야 돼요. 진한왕이라고 해야 할 것을 삼국지 찬자가 진왕으로 잘못 기술하였고, 당나라 때 이제 사서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았다는 해석이 이제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중국이라고 했을 때 일단 현재하고 나누면은 이제 당나라 때까지, 그래서 당나라 때까지 당왕조까지의 당시에 출판되었던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나왔던 그 역사서가 이제 고대 중국 사서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진한조의 진왕은 목지국의 진왕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한 12국은 어떤 형태로든 마한의 목지국과 관계를 가진 것은 근데 분명하다. 그래서 고고학을 무시하지 않는 한 진한 12국이 마한의 통세를 받았다는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왕은 마한 사람이 하였다. 진한의 왕은 마한 사람이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한 왕으로 바로 이제 당나라 때 잡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혼동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이제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신라분기 혁거세조 38년에 진한사로국이 마한맹주에게 직공을 바치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 기록은 중국의 사서와는 출처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서 이제 진변한조 진왕 부분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후대 바로 잡은 부분이 그래서 그 당나라 때 바로 잡는 거, 그다음에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무조건 불신하는 것은 또 그러니까 어차피 뭐 고려 때 쓰이고 당나라 때 쓰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 그 내용 그 자체 그 안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폐기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 경기 지역에는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했을 때 한민족이라고 그러니까 한족 그 한씨 청조한씨 있잖아요. 그 한이를 글자 그 한족 외에도 예족이라고 있었어요. 예족.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이 한족과 예족이 섞여 있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뭐 충청도나 그 당시 기원전 때 한족이 집단적으로 딱 있는 거고 이 경기도 위로 이제 충청 전라에서 경기도 위로 올라오면은 한족과 예족이 섞여 있는 상태다. 백제국도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박순발 씨는 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 이 한강 중상류 지역의 고고학 문화를 중도 유형 문화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예계 집단 문화로 비정해 한계 문화와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예계 문화와 마한 문화 경계를 이제 경기도 연천, 그 다음에 양평, 그리고 남한강을 연결 짓는 선으로 봅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경기 지역의 고고학적으로 한과 예의 분포 범위를 추정하고자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정치체들의 활동 상황이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2세기 후반입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2세기 중후반 이후에 낙랑계 유물이 급증합니다. 낙랑 유민의 경기도 이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이왕 이후에 마한은 세력이 재편됩니다. 백제를 맹주로 하는 경기 지역 소국 연맹체가 확대되면서 목지국이 쇠퇴하고 대신에 영산강 유역의 마한 소국 연맹체가 대두된 것입니다. 중국산 물품들이 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서울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는 것 또한 근거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마한 소국들은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의 남정이 있기까지 독자적 세력으로 활동합니다. 4세기 이후 백제국은 중앙 그리고 여타 마한 국가들은 지방의 관계로 정립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맹신하면 안 된다. 초기 기록 중에도 쓸만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맹신은 안 된다. 온조왕기와 다르게 실제로 백제의 마한 전역 통합은 4세기 이후입니다. 마한에서 백제로의 전환은 목지국 중심에서 백제국 중심으로 바뀝니다. 백제국의 초기 중심지는 서울보다 더 북쪽으로 비정이 돼야 한다. 목지국은 한강 이남, 백제는 한강 이북. 백제가 경기도 하남으로 옮기는 것도 이제 낙랑과 말갈의 잦은 침략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백제국 중심지는 한강 북쪽에서 임진강 유역 사이 어느 지역으로 그 사이 지역으로 비정이 돼야 합니다. 이 백제국의 백이 일백백보다 우두머리 수장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이제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주서 백제조에 나오는 대방고지, 대방고지에 처음 나라를 세운 백제 시조 구태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태가 대방지역에 나라를 세웠다. 그간 주서에 나오는 백제 시조 구태를 고위왕과 동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일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고위왕을 건국시조로 받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6세기 백제 왕실에서 고위왕을 시조로 제사 지냈다는 것은 고위왕 때 건국에 비견될 만큼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백제의 하남 이주, 하남 이주는 이제 제2의 건국에 비견이 된다. 하남 일회성이라고. 그래서 이 건국을 이제 오늘날 현대사에 접목을 하자면은 그 임시정부 1919 인정건국, 거기서 1948 건국절로 이승만 1948로 이동이랄까요? 그러니까 한강 남쪽의 백제국 중심지로 비정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고각 분포 밀도가 가장 높은 데가 이곳 석천동, 그 다음에 가락동, 풍납동, 성내동 일대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유물 유적들이 공통적으로 그 상한연대가 3세기 중반을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석천동, 가락동 일대에서 3세기 중반 이후에 지배계급 존재를 반영하는 유물 유적이 급격히 증대하는 것은 이때 이르러서 이 지역이 유력한 정치 집단의 중심지로 개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는 앞서 말한 고이왕의 하남 이주와 이후 백제국 성장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늦어도 고이왕 때 후반에서 채계왕 때 초반, 고이왕 다음에 채계왕, 고이왕 때 후반에서 채계왕 때 초반에는 백제가 명실상부한 마한 맹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한 지역 토착 세력은 문헌의 기록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백제에 통합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신라하고 다르게 백제는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중심지를 옮긴 그 특유, 백제사만의 특유의 전개 과정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초기 백제국 활동 무대는 경기도 북부였다. 낙랑과 말갈의 잦은 침입으로 백제가 중심을 하남으로 옮긴 것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초기 백제 중심지는 임진강에서 한강 사이라고만 추정할 뿐, 그러나 아직 단서는 없습니다. 경기 지역에는 한과 예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고고학으로 한족과 예족을, 한계와 예계를 구분을 하려고 했지만 묘제, 토기, 주거지 등 각 요소가 중복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해서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나누지 않고 한예라는 단위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삼국 상고사는 신라보다 백제가 더 재밌다. 초기는 백제가 잘 나갔죠. 진하는 소국 규모나 숫자가 마한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 복수의 소국 연맹체가 경쟁하는 복잡한 상황이나 그 맹주의 급격한 변화, 그 교체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반면 마한은 소국의 숫자도 많고 분포 영역도 넓어서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소국 연맹체의 대두, 시기나 범위도 다양하고 소국 연맹체 간 경쟁 관계도 복잡하였으며 소국 연맹체의 맹주가 교체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곳 서울 지역의 백제국이 소국 연맹체의 맹주로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후반경입니다. 목제국이 이제 그 천안 직산, 뭐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제국이 이제 지위를 잃고 고이왕, 백제죠. 백제 고이왕이 맹주로 등장한 것도 이때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백제가 그러면 언제쯤 세워졌느냐.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8년으로 나오죠. 그런데 석천동, 가락동 일대 분포하던 웅무덤과 돌무지 무덤은 대개 서기 2, 3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지금 이런 보시는 것들. 그러니까 서기 2, 3세기 이후에 돌무지 무덤, 서기 2, 3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고이왕은 구태와 동일시 될 만큼 백제사에서 시조에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고이왕의 활동 거점은 그 풍납토성 안에서 발견된
3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되고 있는 그 삼중 환호를 갖춘 방어 시설의 내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납토성에서 찍을까 했던 것도 이제 고이왕 생각하면서 거기서 찍을까. 뭐 유튜버 여행가 저희가 자기 단영호 씨라고 했는데 어쨌든 단영호 씨도 족보를 찾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4개밖에 없다. 처음에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저 혼자 20, 30개 가문했었는데 보니까 그 직접 그 대전 족보박물관 가서 충격 먹었죠. 4개밖에 없어서. 근데 아무튼 더 찾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기서 찍을까 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아무튼 그 무덤은 석촌동 가락동 일대에 축조되었을 것이고, 양식은 기단식 적석총일 가능성은 낮다. 고유왕의 무덤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유왕의 무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처인가 해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왕 무덤은, 고유왕릉은 석촌동 가락동 일대에 축조되었을 것이고, 양식은 기단식 적석총일 가능성은 낮다. 근처광이 적석총이죠. 그래서 이 고이왕릉은 적석총보다도 즙석 분구묘와 같은 양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고내가 아니고 태근내라는 말이다. 그래서 고이왕은 석시 이사금 시기와 맞다고 하겠습니다. 변주면은 백제사에서 이제 뇌물계라고 치면은 근초고, 그리고 이제 석시는 이제 고이왕. 물론 이제 고이왕을 미추 이사금에 댈 수도 있어요. 3세기 후반 만 백제국과 진한 사로국의 정치적 통합 수준을 비교해보면 그 서국 간의 힘의 우열에 따른 서열은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 지속적이고도 수직적인 복속 관계는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진한도 다르지 않은데 마한보다 횟수는 적지만 진한 사로국도 미추왕과 유래왕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서진, 중국의 서진이라는 나라의 견사였습니다. 미추왕은 서랍을 경주에서 미추왕인 최초로 왕위에 오른 김씨 인물이죠. 근데 고이왕이 백제 건국 시절로 숭배되었던 것과 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석시왕 또는 미추왕을 이제 그 급에서 그 정도 급에서 고이왕과 이제 비견할 수 있고, 이제 근초왕은 이제 뇌물계하고. 그러니까 종으로만 보면은 지금까지 정치에서 이해도 안 갔다. 그래서 박정희 이전으로 돌리면은 이제 종이 아니고 횡이죠. 지지 지역도 그렇게 대한민국 그 투표사에서도 그러니까 남북이었는데,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가 같은 모르겠어요. 그때 아직 의식이 덜 발달해서 그냥 뭐 어떻게 찍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경상도와 그 전라도 같은 찍고 이제 경기 강원 뭐 이렇게 같이 찍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박정희 이후부터죠. 이게 동서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횡으로 본다. 횡으로 이승만 윤보선 때로 관점에서 다시 박정희 이전으로 돌려서 횡으로 보면은, 종으로 보지 말고 횡으로 보면은 이 석시왕하고 이제 미추 이사금은 고이왕에 이제 비정이 된다. 이쪽으로 라인이. 그래서 대외 교섭에서 고이왕 때의 백제국의 정치적 통합 수준을 그 미추 이사금 때의 사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직까지 찾기가 어렵다. 남당 설치, 좌평, 이찬 등의 임명, 그리고 중국의 서진이라는 나라의 견사 등 문헌상으로 3세기 중후반경 백제국과 사로국의 정치 사회적 발전 수준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와 신라봉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후대 가해진 윤세계 정도로 본다면 신라봉기 초기 기록이나 백제봉기 초기 기록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신라의 달밤, 화려한 천년사직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후대, 뭐 화랑도, 옛날에 담배 화랑이라고 있었다고.
뭐 박정희 씨, 그러니까 그런 그 후대에 덧붙여진 글을 빼면은 제어가면은 이제 당시 그 이승만 윤보선 당시에 이제 그 투표적인 봤을 때는 이제 종이 아니라 횡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으로 갈린 거죠. 예. 그러니까 남한 자체도 남북으로 갈렸다고. 예. 그래서 3세기 후반 단계에서도 사로국과 백제국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정도로 발전 단계에 격차를 둔다는 것은 모순이다. 편년 자료가 부족한 백제 고고학에서 지금껏 중국제, 시유 독일은 고분, 토기, 성곽 등 백제 고고학 자료 편년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제 시유 도기의 편년 문제는 토기와 토성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형성의 세 번째 중요 지표로 간주되는 서울 지역 백제 무덤의 편년에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석촌동, 가락동 지역에는 다양한 무덤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백제 무덤은 이쪽 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쪽에 많고요. 서울, 지금 서울이죠. 서울 여기 안에서는 석촌동, 가락동 지역이, 예. 그래서 이 지역에 다양한 무덤이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국가 형성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단식 적석총과 대형 즉석 봉토분, 예, 즉석 분구묘, 즉석 봉토분입니다. 그래서 석촌동의 기단식 적석총, 예, 여기 보시는 그 석촌동의 기단식 적석총, 저거에 이제 그 연원이 고구려계라는 사실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석촌동, 가락동 일대에서 이런 단계의 적석총 무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고구려계 적석총 출현 연대가 3세기 중후반이냐 아니면 4세기이냐, 예. 태고내 말고 태근내로 봤을 때는 태근내, 예, 태조왕, 고구려 태조왕, 그 다음에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 신라 내무랑, 태근내로 봤을 때는 4세기죠. 그래서 그 남한, 지금의 남한에만 국한해 봤을 때, 현재 남한 대한민국에 국한해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내물계가 1등이고 그 근초계가 이제 2등이고 3등이 가야, 4등이 이제 모한 등의 이제 영산강 유역, 신미달에, 예, 신미달에, 예, 신미국,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나눠보면. 근데 이 근초국가 후손이 없잖아요, 지금. 뭐, 여씨, 서씨, 그런데 그 족보가, 그래서 그 이원희 씨는 이제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남영홍 씨나 파평윤 씨 이런 것처럼 그냥 발견 안 된 거지, 그 당시에 이렇게 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부여서 씨, 그 다음에 의령여 씨 이런 건 그 족보 자체 발간 자체가 19세기에 나왔고, 그러니까 17세기 아니지. 그 18, 19세기? 18세기 말이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8, 19세기 그때 나온, 그러니까, 뭐, 오늘날 경주경 씨처럼 안 맞단 말이에요. 17세기 말, 1680, 몇 년에 냈지? 갑자기 기억이,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경주김 씨처럼. 안 맞기 때문에, 이현희 씨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본의 천황이 이제 근초광 후손이다. 그런 책도 냈죠. 아무튼 그 기단식 적석총은 근초광계 문제이고, 이 앞서서 등장하는 대형 즙석 봉토분 출현과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집단 묘역 등장이 이제 백제국가 성립의 지표로 간주한다. 그래서 즙석 봉토분은 백제 고유 무덤 형식의 하나로서 현재 7개 정도가 이제 발굴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 주목되어 온 게 이제 가락동 2호분. 예. 그래서 뭐 어디서 찍어냈냐? 가락동, 석천동, 풍납토성 세 곳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근초광 포스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만약에 풍납토성에서 찍었으면은 제가 그 경당이라고 해야 되나? 저번에 입구 근처에서 찍다가 말았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 중간에 그 한적한 그 나지막한 주택가 안에 그 놀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잠시 이렇게 그냥 표석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그 동네 주변을 막 걸어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썰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풍납도성안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가 더 임팩트가 세서, 지금 막 뭐 무덤도 파헤쳐져 있고 임팩트가 세서 그 풍납도성 지역, 지역보다는 뭐 이렇게 뭐 여기처럼 이렇게 뭐 유적지다라는 그런 거는 약하거든요. 퍼스는 그러니까 내부, 풍납도성 내부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보단 여기가 적합할 것 같아서, 가락동 2호분 뭐 가락동 그런 데는 막 거기도 이제 영상 촬영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예전에 가본 건데, 뭐 이렇게 그냥 무덤 몇 개 있고 산중턱에 바로 뒤에 아파트 단지 있고 뭐 그런 식 그냥. 그래서 가장 임팩트가 센 데는 여기라서 오게 되었다. 근데 그래서 7개 정도 즉석 봉토본 중에 이제 가락동 2호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백제사에서 권력 집중화 위계를 반영하는 것인가? 묘광 크기나 출토 유물에서 빈약하다는 것을 근거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퇴근 내 3세기 후반 그 백제 최고 무덤은 기단식 적석총에서 이제 즉석 봉토분으로 내려가는 거죠. 태곤에, 그러니까 고이왕은 내무랑하고 엮는 게 아니라, 고이왕은 이제 석시 이사금하고 엮어야 된다. 그래서 3세기 후반 당시의 백제 최고 무덤이었던 것은 적석총이 아니라, 적석총은 그럼 4세기에 등장하는 것이고 백제사에서 3세기 때는 즉석 봉토분이다. 언젠가 연결고리가 발견되겠지만 현재상으로는 고각 자료상으로 이제 고이왕 때 그 백제국은 과연 그 영토 크기, 대략적인 영역이 얼마였는지 그거조차도 파악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3세기 후반 서진견사에 동참한 서국들의 분포 범위라든가 백제국, 서국, 연맹체 운영이나 내부적 변화 과정을 반영하는 고고학적 지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모색이나 견해 제시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3세기 말 이래 동아시아 지역에는 유목민과 북방 기만 문화의 남하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쳤다. 그래서 4세기 초반의 외적 충격은 그간 축적된 사만사의 내적 성장과 맞물려 서국 간의 세력 개편에 소용돌이를 몰고 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마한 진안이 아니라 이제 백제 신라라는 이름으로 대외 교섭이 진행되고, 신라는 이사금에서 마립관으로 바뀌죠. 그래서 고이왕기를 그 마립관기와 동일한 관계라고 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 유사 현상이 백제 고고학에도 그러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날 자료는 이런 기대를 빗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문헌보다 고고학이다. 문헌보다 고고학이다. 이게 기본적인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 문헌보다 고고학이다. 근데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성경의 그 출애굽 같은 거,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직 고고학으로 안 맞다. 그런 거는 좀 더 연구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채널에도 올렸지만은 그 중동과 중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 아시아 서부죠, 서부. 제한 나머지 이렇게 뭐 동아시아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은 이제 그냥 문헌보다 고고학이다. 문헌보다 고고학이다. 거기는 아직 중앙아시아 서부와 중동 지방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언젠가는 성경 내용하고 매칭이 될 것이다. 계속 지금 잣대 이게 들이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슬람이 무너져야겠죠. 당장 거기 잃어버린 열지파 부족도 정확하게 인구수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계략적인 거는 이제 제가 해놨는데, 그러니까 현재 돼 있는데 더 깊이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단 이슬람이 무너져야겠다. 거기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아무튼 뭐 세속주의, 아무튼 들어서서 빨리 그게 돼야겠다. 해서 고이왕을 석시이사금이 아니라 내무랑하고 같은 라인을 놓게 되면은 한 세기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상으로 안 맞다. 왜냐하면 신라의 전징견사는 381년, 백제의 동징견사는 372년, 그러니까 근초광의 동징견사가 내무랑 전징견사,
그러니까 이게 9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 그 고유왕을 네모랑하고 같은 라인 선상에 놓게 되면은 한 세기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백제는 백제 잣대가 있고 신라는 신라의 잣대가 있고 서로 다른 잣대를 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치화 해야 된다. 예,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돼야 된다. 2024 예, 분리돼야 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헌법 20조인가요?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면 종교 자유를 갖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성격의 그 고고학 자료에 대해서 신라사와 백제사 사이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예, 모순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예. 새로운 자료를 선입견 없이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열린 시각이 예, 필요합니다. 예, 여기 운무도면에 예. 아니 당장 그 신라라는 국호 자체 뜻이 뉴 오픈인데 예, 박정희 이후로 보수화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대구가 이제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렸었는데 예, 민주화 운동에 근데 대구가 박정희 이후로 보수화됐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 뉴 오픈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신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예, 전천년설 해서 예, 친박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한다. 예, 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 것이다. 2023이 가장 임팩트가 셉니다. 제왕적 단목 2023이 가장 센데 이게 석촌동 사무군요. 예. 그러니까 2023이 가장 세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34, 2048 내려가면서 이제 1에서 0.5, 0.5에서 0.25로 계속 이제 규모가 축소되죠. 축소되면서 이제 전천년설은 이제 불발시 완전 끝난다. 그러니까 사실 2048은 뭐 김홍도 목사 자체 후대 사람이니까 현대 사람이잖아요. 옛날 뭐라고 해야 되지? 길선조 한해녹처럼 막 19세기, 19, 20세기를 걸쳐서 어쨌든 간에 가장 현대 죽은 늦게 간 사람이니까 중요도가 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21세기 전반으로 최종 종료가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무천년이 이제 뭐 현천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2110 팸인데 근데 오늘 그 보니까 오후에 갑자기 보니까 뉴스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찌그러지게 됐네. 예. 그래서 그 영적 이스라엘 해석 영적 이스라엘 해석은 가고 이제 육적 이스라엘 아니면은 무신론 두 개만 이제 남게 됐다. 그래서 이제 후천년 예, 그 유후천년 말고요. 뭐 히트빙 이런 거 말고 정통 후천년은 이제 인종 해석이죠. 인종 해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매물계를 제외하면 바로 다음 딱 걸리는 대빵은 두 번째 대빵은 근처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라의 단창이 만의 페미 방패 예, 그 지난해 단창이 만의 페미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까지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못 뚫는다. 예, 그렇게 된 건 뭐 백제나 신라나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근데 그래서 대빵이 두 번째 대빵은 이제 근처고다. 근데 이 후손이 이제 한국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본에 있느냐 또 그거를 또 빌미로 삼아가지고 신라의 삼국 재통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지 한국 내에서 예. 근데 그것도 예.
아무튼 현재 그 교회로 갇힌 2023은 아직도 친문입니다. 사회는 윤 모드, 그러나 교회는 아직도 친문 모드. 이제 이게 곧 끝나겠죠. 그래서 2023은 단일 민족주의고 2120은 페미.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둘 다 짬시켜버려.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하고는 그 민주당이 돼버렸고 확실히 선이 그어져서 거기는 이제 무신론 아니면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밖에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적 기독교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개신교라고 하면 안 되고 정 헷갈리시는 분은 유대교냐 카톨릭이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카톨릭적 개신교가 이제 문을 닫아버린 이제 윤 정부에서 짬이 돼버린 오늘 빨리 로드맵을 제시해라,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제시해라 해서 차라리 뭐죠 무신론자가 되라. 아무튼 해서 찍을 영상이 많은데 아무튼 뭐 국교를 운운하고 그런 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드디어 끝이 났다. 완전히 정광훈도 끝났다. 무슨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한 방에 끝나게 될 줄은. 근데 반격이 있어요. 반격이 뭐냐면 2023 탄핵론이 나와서 뭐 데드크로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뭐 댓글 보니까 계속 뭐 탄핵 얘기 나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제 선이 그어졌다. 카톨릭적 개신교의 반격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그 생각이 났을 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날려다가 생각이 접혀버렸어.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을 다시 쥐어 짜내는 중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네 이거. 이게 사모분이요, 적소총. 북한에 가면 고구려 무덤도 이런 식이고 황남대총만 다르죠. 석천동 사모분 가장 큰. 근데 이게 실제보다 이렇게 복원이 아직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낮아가지고 더 높여야 된다. 더 높여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한이 기억이 그러니까 아직 이미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난해 단창이 만에 페미방크를 뚫을 수 있을 것이 그 말은 뭐냐면은 삼국 재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 그 말이 미추 무열계가 근초교계를 뚫을 수 있냐. 근데 그거로 보니까 이제 못 뚫는다. 안 된다. 근데 뭐지? 그럼 근초고개가 일본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확인 안 되니까 그럼 뭐지? 반일인가? 그 반일 민족주의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도 2023이 있다. 그러니까 2023이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재명도 경북 사람이 그러니까 태생이니까 이게 당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말이야 이 말 저 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정교 분리는 2024거든. 그러니까 만약 박 대통령 탄핵 안 당했으면은 딱 2024까지 되는데, 근데 지금 엇박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문헌에만 근거해서 봤던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미추무열계가 근초고계를 이긴, 그거를 칭송하는 그런 스토리였다고 하면은, 고각으로 봤을 때는 반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미추무열계가 근초고계보다 못한, 그런 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다시금 삼국 재통합을 할 수 있는 그 말은 이제 그게 그 국힘당에 말하면 안 되고 그 우리공화당, 예, 우리공화당이 민주당하고 손잡는 그런 시나리오구나. 예. 어쨌든 그 친윤은 아니다, 반윤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이 그렇게 되네. 예.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정당, 예, 정당으로 보니까 해석이, 예. 그래서 친윤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친윤은 문헌보다 고고학, 예. 반윤은 고각보다 문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카톨릭적 개신교는 뭐 남자 모두든 여자 모두든 카톨릭적 개신교는 이제 막을 내리고, 삼국지는 이제 이국지가 되는 거지. 예. 여성주의 유실론은, 그러니까 아직 기한은 남았는데 윤 정부가 미친 듯이 짬을 시키니까, 만약에 그 대세, 그러니까 그대로 가버리면은 삼국지는 이국지가 된다. 예. 육적 이스라엘하고, 남성주의 유실론 이제 육적 이스라엘, 가톨릭 말고 유대교요. 유대교와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 아닙니다. 예, 메시아닉주 말고 불가타에 따른, 예. 천년이 넘도록 서구 기독교의 표준 성경으로 기능해 왔죠. 불가타가. 이게 사무분. 예, 천년이 넘도록 불가타가 서구 기독교 표준 성경으로 기능해 왔는데, 그게 그 첫 영어 성경 번역 존 유클리프로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스키타이는 유대인이다. 예. 그래서 카톨릭의 시대가 뭐 큰 집, 작은 집, 뭐 큰 집 성당, 작은 집,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그런 말 자체가 아예 그냥 이제는 완전 짬 당해버린, 예.
그래서 세속화의 부스터 엔진은 더욱더 강력해졌다. 그래서 다 짬은 당하고 삼국지는 이국지가 된 현실. 그래서 좁히자면 변환은 빼고, 이 변환이 왜 낑겨있지? 변환이를 빼고 만하고 진화만 보면 되겠다. 예,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